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헬로윈 대위를 앞두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헬로윈 대위 당일까지 주말 심야 시간에 서울 이태원과 홍대를 비롯해 강남역과 신촌, 인천 부평과 부산 서면 일대 등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핵심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이를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집합 금지나 고발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독감 예방 접종을 계속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독감 백신은 부작용보다 접종할 때의 이익이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사망 사례들은 시간적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부검 결과를 볼 때 모두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낮은 사례들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며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 위험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난 25일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한 끝에 별세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2대 회장으로 취임해 매출액과 이익, 주식 시가총액을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렸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회사를 이끌었는데요. 삼성 측은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성 결혼 지지 발언이 짜깁기식으로 편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교황이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고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며 시민 결합법을 만들어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온라인 가톨릭 매체 알레테이아는 인터뷰에서 교황의 발언 일부가 잘리고 합쳐지는 짜깁기 과정이 있었고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동성애자들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을 뿐 동성 결혼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다큐멘터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매체는 주장했습니다. 또 교황은 시민적 공존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표현했지만 영어권 매체의 번역 과정에서 시민 결합법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10일 만에 나쁨 수준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이 됐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코로나19에서 회복해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스모그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우정헌 교수는 중국이 경제를 회복하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예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올 겨울에 미세먼지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세계적인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지난 23일에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약 8만 3,75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도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서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북반구가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저온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6일 기준 약 890만 명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